처음 와보거든요. 네, 요 사무실. 한번 오픈할 때 구경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깔끔하고 좋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제가 미팅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다 보니까요. 사실 미팅 오늘 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원래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여기저기 강의해달라는 부탁들이 많아서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강의만 할 수 없으니까 수위 조절을 막 하고 있는데 새해는 진짜 많이 연락들이 오셔서요. 사실 조금 시간 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왔으니까 사업팀장님 혹시 뭐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의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야기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냥 사업도 잘하고 싶은 거. 그죠?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힘들죠. 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녁마다 들어가면 물론 리더는 늘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늘 되게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내색 안 하거든요. 집에 가면 혼자서 있을 때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정리하고 아침에 자서 또 시스템 나오면 오늘처럼 중요한 시스템에 파트너들 안 나와 있으면 속 터지고 속 터져도 표현은 못하고 그죠? 그런 고민들 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팀도 시스템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가슴 찢어지고 그런 걸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경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을 성장시키는 마음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던 것들이 있겠죠. 그 해결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것들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 때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니까 그냥 너무 송진구 교수님 강의 듣듯이 듣지 마시고 그냥 나와 다 같은 사람의 이야기 또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늘상 저는요 똑같아요. 우리 사업은 핵심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고 뭐냐면 내일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제가 본인 스스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요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도요. 난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내 방식의 요리를 하고 내 방식에서 더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더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뭐예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죠? 여러 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성장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일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왜 나는 진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비교하면서 생각하지 않아요?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BD 팀메이트 되고 나는 왜 아직도 루비도 못 되고 그죠? 내가 더 매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 소비자는 매니아가 되면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소비자들은 매니아에서 그냥 멈춰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나와서 신규 스피치를 하는데 목표를 다짐하면 내 파트너는 목표를 이루는데 왜 내 파트너는 말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올까? 그죠? 그런 고민 하시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어려울까? 뭐든지 이유는 있어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면 뭘 하시면 되냐면요.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해답. 근데 그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면요. 여기저기 주변에 물어봐요. 그죠? 그냥 내 옆사람, 내 스폰서. 그럼 스폰서가 얘기하는 바, 아, 그런가? 따라가요.
근데 해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저는 뭘 보냐면요. 내가 우리 사업에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는 요리에 관련된 책을 보죠. 그죠? 판사나 변호사는 법전을 봐요. 그죠? 의사는 처방전을 본다거나 뭐 약전을 본다거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그 책의 기본 서적을 봐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문법을 보거나 이런 책을 보고 수학은 수학의 정석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뭘 해요? 보강을 하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원칙이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사업의 법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48시간 트레이닝 모듈에서부터 기초 관련 서적을 참고로 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 일을 잘 해낸 사람한테. 결과를 만든 사람. 근데 우리는 결과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는 성과가 아니에요. 성장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결과를 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잘 낸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사업하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사장님 어떤 전단지 쓰세요? 나도 그 전단지 써야겠다. 그러다가 만들어 놓고 안 하고 또 다른 전단지 이게 마음에 들면 저거 하고. 그래서 모든 결과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내 방식대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새해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나가는 거. 그리고 그 정답을 믿는 거.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계속 그걸 해요. 정답을 갖고 있다면 꾸준히 반복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정답이 아닌 걸 가지고 꾸준히 반복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답을 찾고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바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데도 원리가 있고 그걸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조직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가서 대면도 지원해봤다 리크루팅도 지원해봤다가 지방 가서 시스템도 정착시키는데 내가 지원해봤다가 근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일단 나부터 돌아보세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중에 내가 진짜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 사업 왜 시작하셨어요? 분명히 내 오감 중에 무언가가 움직임이 있어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법칙이에요. 나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 뉴스킨을 뛰어들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90% 넘는 사람들요. 감성적인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시작해요. 꿈, why, 그죠?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 과거와 미래를 봤을 때 난 진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갖고자 하는 그 결과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 뛰게 사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Y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꿈을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감성이 풍부하고 Y가 있으면 성공하나요? Y가 크다고 성공해요? 아니요. Y가 필요한 거지. 그럼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Y가 없어서 그만두는 거 아니라는 거죠. 꿈이 없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이걸 갖고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안 돼요. 맨날 반성만 하고 맨날 미팅에서 눈물만 흘리고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그건 시작할 때 마음이지. 그러면 행동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감성이 아니에요. 이건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럼 내가 감성만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날 움직이게 만드는 이성적인 부분을 갖췄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걸 갖춰야 되는데 난 이건 못해요 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공부의 부분이 그 모듈에 다 있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결과가 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익히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해를 못하고 이 시스템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스킨 사업이 시키는 거 잘하면 성공해요? 절대 아니에요. 시스템에만 있으면 성공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공장에 가면요. 재료를 넣으면 완성품이 돼서 나오죠. 그럼 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가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리죠. 공장장은 뭐 해야 되냐면요. 그 기계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장나면 수리도 가능하고. 좀 더 고급화된 기계를 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려면 이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기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공장장이 그 기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공장장이 되면 그 공장이 성공할 수 있냐고. 우리 시스템은 각각의 시스템은 다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원단을 자르는 거, 꼬매는 거, 뭐 완성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단계가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뭐 하나라도 기계가 없으면 완제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참여하게 되면 시스템이 있어도 결과가 안 나요. 공부하는 학생은 뭐가 시스템이에요? 학교가 시스템이죠. 교육 시스템. 네. 학교 댕긴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수학 시간에는 무엇을 그리고 또 뭐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학생과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학생과 결과는 틀려진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새해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 머물 사람 아니죠.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려면요.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을 돕는다라는 건 감성을 키우는 것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요. 이성적인 부분을 키우는 것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학생이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게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물어봤는데 선생님 왜 이건 이렇게 돼요? 공식이 그래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외워. 말이 돼요. 역사의 흐름을 다 이해시켜야 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선생님이잖아요. 이해하는 부분까지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만 갖고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죠. 감성이 풍부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성공했다면 성공할 사람 되게 많을걸요. 근데 많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건 이 부분의 열성. 열정의 온도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100도씨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300도씨의 열정을 갖고 있는. 누가 보면 툭한 들으면 누스킨 얘기만 나오면 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태극기를 가슴에 품듯이 누스킨 마크를 가슴에 품고요. 누스킨 얘기만 하면 눈물이 쭉 나고요. 사람들 만나면 완전 누스킨에 미친 사람이에요. 광신도예요. 근데 이 온도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요, 열정의 온도는 복제할 수 없어요, 사실. 저 열정의 온도가 뜨거운 사람 같아요. 전 누가 봐도 광신도처럼 안 보이고요. 제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보면, 야, 너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너 왜 만나면 누스킨 얘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누스킨 얘기 별로 안 하고요. 부모님한테도 사업 얘기 안 해요. 동생, 형이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얼굴 봐서 물어보면 그거 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주변 사람들 보면 다른 누스킨 하는 사람, 네트워크 하는 사람하고 틀리다고 얘기해요. 차제이 사장 아시죠? 네. 열정 되게 뜨겁죠? 네. 그죠? 차제이 사장님 쫓아가는 게 담는 게 쉽겠어요? 절 담는 게 쉽겠어요? 오래 저 담는 게 쉬울걸요? 저도 차제이 사장님처럼 못해요. 차제이 사장님 300도씨. 전 그냥 미지근한 물. 다만 그 온도를 유지할 줄 아는 거예요. 유지하고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할 때 300도씨 저는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주범 같은 온도를 갖고 있는데요. 결과를 낸 사람들 보니까 다 뜨거워.
그렇죠? 네. 근데 저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못해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 사업 못했어요. 저는 뭐냐면 제 사업을 결과를 만드는 이걸 균형 감각을 맞춰서요 점점 키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좀 빨리 성장 못하면 어때요?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사업 15년 하면서도 한 번도 눈에 띄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내 주변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갈 목표, 남들 목표 세운 거에 맞춰서 제 목표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올 한해는 무엇을 이루는 성공이다. 무엇을 갖추면 성공이다가 정확했고요. 그걸 이루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걸 못했을 때, 그러니까 못했을 때는 안 했어요. 무조건 제가 다짐했던 건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고 내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해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나의 감성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성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열성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올 한 해 이만큼 좀 올려보자. Y도 키우는 거 아시죠? 아는 것도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정의 온도도 조금씩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이만큼이었던 건데 낮추지는 마시라고. 그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결과거든요. 그럼 언제 됐든 여러분들 8년 안에 BD는 될 수 있을 거고요. 12년 안에 100만 장자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불쌍해 보이진 않잖아요. 저한테 인생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죠. 저희 스폰서님 지금도 그래요. 야, 누구 팀메이트 됐다더라. 그 사람 될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아무렇지도 않니? 뭘 아무렇지 않아요. 저 축하해드려야죠. 근데 마음 상하는 것도 있어요. 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올 한 해는 그걸 한번 그게 본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남의 결과에 비추어서 나의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요. 저는 작년 한 해요. 외형적인 성장이 목표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그룹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목표로 설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형은 줄었어요. 대리점이 예를 들면 500개라면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숫자가 결과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명의 파트너를 갖고 있어요. 또 권준범이라는 사람은 50명의 파트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100명의 파트너 중에 리더가 둘밖에 없어요. 50명의 파트너 중에 진짜 리더들이 한 25명이 있어요. 뭐가 더 성장 가능성이 큰 조직이죠? 위치기의 조직. 남들한테 비춰지는 조직이 아니라 진짜 한 해 동안은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3, 4명이라도 나오면 2016년도는 좀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복제해 나가서 앞으로 매번 리더 육성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겠다. 좀 누가 봤을 때는 1년간 답보 상태에 있고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요. 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요. 떨어질 때는 개미 투자가는 주식을 팔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사 모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다른 회사 주식들은요. 주식을 딱 보면 어느 날은 막 올라갔다 상승했다 계속 상승하고 재밌는 널뛰기 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어떤 회사 주식은요. 계속 가격이요. 변동이 없고 10원 플러스, 10원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요 답보 상태로 계속 매일매일 요걸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한 3개월을 가요. 그런 주식들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대상승 아니면 대폭락을 만들어진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는 세력이 누구고 사는 세력이 누군지를 분석해보는 게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확신 없는 사람을 다 떨어뜨리고요. 정말 큰 손들이 그걸 매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그 주식은 떨어진 주식이고 답답한 주식인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런 결과를 못 만들었던 주식.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건 역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요. 남들 눈에 비춰지는 내 조직, 보여주기 위한 조직 사이즈를 만들지 마세요.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뭐 랠리 가면 팀들 사진 막 찍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조직들도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죠? 그거 볼 땐 저는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조직 몇 명 왔다더라. 중요한 게 그건 아니에요. 리더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만약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형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좀 큰 그릇이 됐거나 아니면 나와 소통이 될 만한 리더들을 만들었다면 그건 줄어든 게 아니라 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명심하시고. 법칙이라는 건 늘 존재해요.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리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뿌린 대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조직의 크기는요, 내 그릇의 크기와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요, 땅을 깊게 파야 돼요. 맞죠? 그리고 기초공사에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건물을 짓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기초공사나 토목공사 기간이에요.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여러분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빌딩 공사 현장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요. 맨날 포크레는 시끄럽고 되게 시끄러운데 먼지만 날리는데 건물은 안 보여. 그걸 한 6개월간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막 민원 넣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밖에 나왔는데 바리케이트 위로 건물이 딱 보였어요. 근데 한 3, 4일 있으니까 끝까지 다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그 기초공사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뿌리를 만들고 있다면 결과가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요. 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이거든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 좀 늦게 걸리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아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죠. 억대 연봉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사람.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지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 성공보다 성과가 더 쉬워요. 맞죠? 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성과를 낸 사람들 만큼은 해야 성공의 밑바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 공통 분모. 절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분모 이거와 일치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혹시요 결과가 안 나면 실망스럽고요 우울해지고 며칠간 잠수를 타고요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세요? 뭘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그런 경우 있죠? 네. 이것도 고치세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정의 기복이 안 생기게 나를 훈련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파트너들이요. 오늘 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러면 바로 거기서 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초대를 했는데 오늘 강의를 안 들었어. 안 왔어. 그러면 막 욕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약속 잘 지키세요? 네. 내일 보자고 했으면 내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오늘 저녁에 미팅 끝나고 우리 내일 아침에 저 백상호에서 11시에 봅시다. 그럼 봐야죠. 왜 안 봐요? 그죠?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적어도 리더들은요. 약속 시간 맞춰서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뭘 다 감안해서 움직이면 만약에 가다가 예를 들면 2시간 차로 이동해야 될 서울에서 청주의 거리다. 그러면 12시에 약속이 있으면 10시에 나가지 않아요. 저는요. 8시에서 8시 반에 나가요. 되게 빨리. 그 이유 가다가 사고가 났거나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럼 사고 수습하고 차를 센터에 넣어놓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갈 수 있는 상황. 차가 막혔을 때 진짜 막혔을 때 걸리는 시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움직여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면 책임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미팅이나 마찬가지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강의를 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늦는다라는 건 이해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책임감이 없는 거거든요. 왜? 미팅에 맞춰서 온다. 그러면 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그룹의 미팅에 강의를 맡았다면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마조마해서 못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건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설령 하나도 안 막혀서요. 12시 약속이었는데 10시 반에 도착하면 좀 어때요?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강의할 때도 한번 보고 아니면 도착해서 내 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버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마음 편하게 가서 준비를 하는 거 그게 프로들의 자세잖아요. 여러분들 프로야구 선수가요. 경기가 2시인데요. 만약에 1시 반에 왔다고 쳐보세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을 안 하거든요. 몸도 안 풀고 구장 와가지고요. 구장 분위기 파악도 안 해놓고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코스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가가지고요. 그 코스를 몇 번씩 답사하는지 아세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사장님 제가 진짜 일찍 나왔는데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핑계가 안 돼요.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일단 리더감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파트너는 여러분을 보고 따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늘 원하는 결과를 막 높은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는 거고요.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나아져야 되는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져야 되는 거고 늘 조금씩 나아지는 건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도가 높고 뭐 시작했으면요. 책도 보기로 했으면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테이프 누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강의 들으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근데 보세요. 리더들 세미나 많이 듣진 않겠지만 리더들은 세미나 들을 때 틀려요. 진짜 경청 되게 잘 듣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뭘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마음 시작했다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시작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는 거 그것도 집중력과 연관됩니다. 모든 일에 의욕적으로 하시고 그냥 껍데기만 와 계시지 마시고 혼이 안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1시간을 쓰더라도 이거부터 갖추시라고요. 이거 갖추지 않고 성공을 꿈꾼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마 이걸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원하는 결과도 안 만들어질 거예요. 소수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 있고 95대 5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5%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5%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속한 조직 팀에서 5%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맞죠? 내가 이 팀 안에서도 5% 안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5%가 돼요? 맞죠? 여기는 전부 다 5%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이 안에서도 1등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해요? 맞죠? 근데 자꾸 저는요 대한민국의 5%가 될 거예요. 성공자가 될 거예요는 막 쉽게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도 1등을 못하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안에서 1등 하시라고요. 곧 이 안에서 1등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리더의 생각과 똑같이 하면 1등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201호 안에서 1등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비동 안에서 1등 하세요. 하모니 G7 안에서 1등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서울 경기 103호 안에서 1등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누스킨에서 1등 하시고 그래야 대한민국 1등이 되죠.
그래서 자꾸 먼 거, 추상적인 거, 저 성공할 거예요. 100만장자 될 거예요. 이 생각하면 그 성적표는 언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년, 20년 후에나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막연한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닝스쿨 때도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서 20% 안에 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블루 다이아몬드 되냐. 솔직히요, 블루 다이아몬드 팀에 되는 것보다 여기서 1등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1등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블루 다이아몬드 돼요? 그럼 다 1등이 되면 어떨까요? 그룹의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룹 성장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방향 정렬이란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리더와 똑같은 생각 갖고 움직이면요. 조직에 시너지가 생겨요. 그게 팀워크인 거거든요. 모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건 되게 쉽죠. 지속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그게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 사업이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해요.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기본만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도 리더와 사업자와 회원이 있어요. 20대 80대 법칙이 좋으세요.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현실에. 이상이 아니라 현실. 이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스킨 안에서 이안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가고 싶으시죠? 네. 1등 하라고 그랬잖아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등하고 친하면 돼요. 맞지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 꼴등한 애가 1등하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1등하고 친해지면 돼요. 걔는 무슨 책으로 공부하는지, 공부 어떻게 하는지, 걔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이걸 계속 소통하면 이 사람 생각도 이 사람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진짜 성공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불량배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조직사회에 있다가 그 조직사회에 나와서 진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닮으면 모범적인 사람이 돼요. 그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게 첫 출발이죠. 조직폭력배 안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못 돼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올 한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끼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BDMS 세미나나 트립은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리에 갔는데요. 아무도 다 쳐다봐 주지도 않고요. 누가 와서 예를 들면 제가 요 안에 있는 대장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 파트너 누구입니다. 앞으로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수십 명이 기억해요? 못해요. 근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뛰어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진짜 엎어진 사람이 여러분들 이야기 경청하죠. 저 누구야? 어느 조직이에요? 오광강사님 조직이에요. 그래? 오광강사 연락해. 사장님 그때 그 스피치 했던 분 있죠. 그럼 우리 리더스쿨에 와서 한번 강의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리더가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성공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다는 아니지만 전 그걸 이용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만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공자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무대에 서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만약 사장님이 그랬다고 쳐요. 조규철 사장님이 연락 와서 사장님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저 가지고 저 그냥 한 건데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요. 가서 내가 그 팀에 조규철 사장 팀에 가가지고요. 제가요 사실요 시켜서 했는데요. 저 진짜 이건 전 아직 성공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막 겸손만 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길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목표 설정도 막 얘기하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게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중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과의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서 사업하시라고요. 그래서 요즘 슈퍼스타들 LTO로 뭘 찾았어요? 슈퍼스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LTO에서 슈퍼스타 됐다고 다 정상 코스를 가는 거 아니에요?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코스는 맞아요. 운동선수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건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메달 따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메달 따고 더 큰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박태환, 김연아 이런 사람. 금메달 따고 이름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박태환, 김연아는 뭐 한 거예요? 그 부담감을 용기로 바꾼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죠? 그게 그 얘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거. 그걸 해내는 사람이 한다. 난 아직 마인드는 이그제큐티브인데 루비가 돼버렸어. 근데 싱가포르 가서 스피치를 했어. 근데 난 현실은 사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4명의 파트너야. 그럼 그 얘기를 한 책임감은 뭘 해요? 온전한 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박태환이 어찌다 보니까 메달을 땄는데 젊은 사람이 따다 보니까 그 메달을 딴 이후 그날 다음날부터 슈퍼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올걸요. 아, 뭐야. 어쩌다가 메달 땄는데 이거 다음번 대회 때 어떡하지? 준비 진짜 철저히 해야겠네. 그 부담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변화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뀌는 사람 있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건 진짜 그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저 내일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딱 끊고 30년간 끊는 사람. 저 내일부터 술이 떡이 되게 마시는 사람이 저 내일부터 술 끊겠습니다. 술 진짜 안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조금씩 줄이면서 끊죠. 그죠? 그런데 그런 무서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씩 변화해서 건강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나아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재가 쉽겠죠. 그러면 그 방법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세요. 새해 그냥 다 바꿀 수 없는 모든 걸 다 바꾼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올 한 해만큼은 나 이걸 갖춰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라고요. 우리 겸손하자고요. 새해 초심을 잃지 말자고요.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사업을 검토하러 오고 LOI 사인을 하고 대리점이 될 때까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잖아요. 왜 사장님 잘할 수 있어요?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 인맥도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던 세미나 듣고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제가 지금도 세미나 들어야 되나요? 사장님 저 루비예요. 저 루비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신규가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마음속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해야 자극이라는 걸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우리 애는 얼마나 안 겸손한지 아세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애도요. 저 공부 못해요 이러는데 반에서 10몇 등 하는 우리 딸은 아빠 나 공부 잘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고의 사람은요 늘 겸손해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 하는 사람은 자기 학교에서 1, 2등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8학군 가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엄마 나 그 학교 가면 반에서 20등 하는데 못 들어. 우리 학교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나 잘하는 거 아니야. 나 공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하죠. 맞지 않아요? 날씬한 사람들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내가 어디가 어때서라고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도 애 낳아봐. 그러죠. 그럼 그러죠. 당신애도 애 낳았던데 얘는 배우잖아. 이렇게 해도. 날씬한 사람은요 더 날씬해지길 바래요. 겸손하니까 뭘 받아 자극을 받는 거예요. 누가 봐도 50대에 훌륭한 몸매를 갖고 계신데 자기는 날씬하지 않대. 그러면서 이미연 씨 봐. 난 김성령 봐. 난 그 사람 보면 너무 자극받아. 저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죠? 그게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더 배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임해보세요. 얼마나 보고 들리는 게 많은지 아세요? 배울 수 있는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새해 결과 만들고 싶으시죠? 네. 결과를 만드시려면요, 결과를 만드는데도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만 쳐다보면 바보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것과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과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 게 틀려요? 다 똑같아요. 그죠? 야구에서 성공하는 것과 요리사로 성공하는 것과 가정주부로서 성공하는 것과 엄마로서 성공하는 공식이 다 똑같다고. 사람들은요, 내가 몸매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 진짜 5%의 몸매를 가질래? 그러면 방법이라는 걸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공부 잘해야지. 내가 지금 학창시절 들어가면 진짜 공부 잘할 텐데. 그런 생각 다 하시죠? 왜 어른이 되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아신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왜 성공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 꿈도 안 꾸더라고요. 똑같아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성공은 방법이 없고 성공은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꿈꾸지 않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뿐이지. 결과 내고 싶으세요? 네. 결과의 맥시멈이 1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의 결과를 내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100의 결과를 낸 사람의 경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차지의 삶 강의를 들어요. 차지의 삶의 결과 100이 부러워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차지의 삶이면 15개월 만에 팀헬스가 됐어요. 되게 부럽죠? 그럼 우리 다 무슨, 나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듣죠? 근데 나는 결과를 10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00이 갖고 싶어요. 나도 100이 되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죠? 강의를 들어요. 들으면 이 사람이 행동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행동하는 부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 따라 하죠. 100, 그 비례되는 거거든요. 100의 결과를 가진 사람은 100의 행동을 했으니까 100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10의 결과를 가진 사람은 10의 행동을 했으니까 10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10의 행동을 했지만 스스로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들으면 뭐예요? 저건 난 안 되고 쟤니까 됐고 쟤는 됐고 그러면 맞아 나 얘처럼 하고 있어. 근데 왜 난 안 되지? 쟤도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난 지금은 안 되잖아. 나중에 하지 뭐. 그거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기술을 원해요. 사장님은 전단지 뭐 쓰셨어요? 사장님은 인스타로 어떻게 리크루팅 하셨어요? 사장님은 홀드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을 따라해요. 되냐고요? 안 되지. 이분이 행동에 100을 할 수 있었던 건 100의 Y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Y를 봐요. 그러니까 Y 차이구나. 그래서 간절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간절했으니까 했지. 난 진짜 간절함이 없어. 이런 생각이에요. 간절함 없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 있는데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도 키운 거예요. 이분이 결과가 처음부터 100이었어요? 0이었어요. 이분이 행동이 처음부터 100이었어요? 0이었어요. Y가 처음에 100이었어요? 0이었어요. 내가 그거 왜 해? 너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너나 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사람도 제로였어요. 나도 제로였고. 근데 얘는 100까지 키운 걸 난 10까지밖에 못 키운 것 뿐이에요. 봤더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누스킨은 누스킨 사업에 대한 왜 하게 되는지 확신이 뭔지 가치가 뭔지 이런 거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똑같은 누스킨을 아는데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맞죠? 그리고 누스킨을 얘기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눈빛이 틀려 나하고 100이에요. 나는 10이고 이걸 쫓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다. 그렇죠? 똑같이 100대 10이에요. 100대 10. 이 4개 주 중에 뭐를 쫓아가는 게 가장 쉬워요? 결과에 10이 100을 쫓아가는 게 쉬워요? 그렇죠? 행동? 이것도 어려워요. Y? 이것도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워요. 왜? 가치를 키우는 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가치 키우는 게 어려워요? 가치 키우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누스킨 가치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치 키우는 방법도 다 똑같다고요.
누스킨 여러분 0이었죠? 근데 지금 뭐 100이 됐든 10이 됐든 20이 됐든 키웠잖아요. 사람 관계하고 똑같다고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애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예를 들게요. 직장 동료예요. 동료인데요. 짝꿍이에요. 옆에 바로 앉아있어요. 근데 이분도 애인이 없었고 이분도 애인이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늘 자기는 소지섭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맨날 소지섭 사진 보고 막 멋있지 않냐? 우리 평생 하면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자. 막 그러면서 둘이 맨날 끝나면 둘이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둘이 완전 연인 사이예요. 그런 친구들 있죠? 네. 애인은 없고 둘이 막 동생.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나자마자 친구가 나 좀 일찍 가볼게. 왜?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 헤어졌어요. 퇴근 후에 딱 갔는데 다음날 왔는데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런데 또 그날도 퇴근하고 그냥 가요. 어디가? 나 바빠서. 너 왜 이렇게 맨날 바빠? 아니 그럴 일 있대요. 근데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맨날 똑같이 나가는데 아침에 오니까요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가서 오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요즘 좋은 일. 뭔데? 나 사랑에 빠졌나봐.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축하해. 근데 매일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내려서 온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잔 거죠. 밤늦게까지 쏟아내고 연애하느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좋냐? 이해를 못하겠다.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행복해. 야, 뭐 너 언제 쉬니?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난 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잘생겼어? 소지섭 닮았어? 소지섭보다 훨씬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구나. 그런데 진짜 맨날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우연히 이 친구가요.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내 애인하고. 그래 너 얼굴도 볼 겸 딱 갔어요. 갔는데 소팔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소지섭이라고 그러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 저게 소지섭이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봤을 땐 진짜 못생겼다. 미안하지만 진짜 못생겨. 너하고 안 어울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친하니까요. 가끔 가다가 밥을 먹게 됐어요. 셋이서. 근데 이 친구가 그 소팔 것 같이 생긴 남자가 진짜 남자가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젠틀하고 진짜 멋있는 걸 느낀 거예요. 자꾸 보니까.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보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고 대기업에 막 임원에다가 집안도 빵빵하고 외동아들이고 온갖 좋은 걸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감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빵이었거든요. 30이 된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너도 이제 애인 이제 결혼할 나이 됐잖아. 내가 뭐 나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 너 어떤 사람이 좋은데? 네 남자친구 같은 사람은 또 없냐? 똑같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이 애인이 100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똑같은 그런 남자를 찾으면 이런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지만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연애 못하겠다. 너 연애하는 거 보니까 체력도 좋고 난 그렇게 못해. 난 원래 그러잖아. 라고 해서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되냐고요. 그 조건만 보고 가치를 키우지 않고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깨지는 게 그 이유죠.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할 때 0 아니었어요? 그죠? 가치를 키운 만큼 Y가 생기게 되고요. 행동하게 되고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치를 키우는데 시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가치를 키우기 위한 시간을 작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썼는지를 체크해 보라고요.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 제로였던 가치가 10이 될 때까지 많이 했죠.
세미나도 듣고 미팅도 모르니까 참석하고 모르니까 LOI 스쿨, 석세스 스쿨, 트레이닝 다 참석하고 모르니까 스폰서와 상담하고 이러면서 10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한 시간을 쓰세요. 가치를 키우는 건 되게 많죠. 책을 보는 거, 상담하는 거, 랠리에 참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치를 키우는 거고, 사장님 하루 24시간에 가치를 키우는 일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시라고. 가서 제품을 전하는 일은 가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운 가치를 전달하는 거지. 사람을 만나서 누스킨을 전하는 일은 가치를 키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걸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누스킨 사업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치만 키우는 데다가 시간 쓰고 전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를 키우고 전하는 걸 해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걸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담과 훈련이죠. 그럼 이렇게 돼요. 결과를 못 내는 사람들 보면요. 가치가 적은 사람이에요. 곧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시간을 쓰는 하루 24시간 시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상식이 뭔지 아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먼저 해요. 맞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장님 오늘 미팅이신데요. 아, 저 오늘 일 있잖아요. 뭔데요? 어머님하고 같이 백화점 가기로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스킨보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자기는 되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팅은 못 와요. 왜요? 오늘 남편이 출근을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12월에는 못 와요. 왜요? 애가 방학이에요. 그건 뭐예요? 누스킨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남는 시간에 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곧 가치가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지냐고. 저는 사업 15년 하면서 미팅 빠져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랠리 빠져본 적도 없고 컨벤션 빠져본 적도 없어요. 왜? 맨날 시간이 남아서? 아니요. 만들어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처럼 못해요. 왜요? 저는요, 누스킨보다 애가 우선이거든요.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은 누스킨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는 얘기 맞아요. 중요한 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우선순위가 아이, 가족보다 누스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에요. 저도 아이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스킨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똑같은 현상에서 어떻게 긍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게 소중할까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뤄서 아이에게 더 큰 미래를 물려주는 게 성공일까요? 그게 더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에요. 우리 사업은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15년 사업할 수 있는 건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쓰거든요. 여러분 오늘 미팅에 오기 위해서 선택하셨잖아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백사무 강의 듣기 위해서 선택하잖아요. 오늘 시간 남는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에서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전 그 선택의 순간에 늘 이걸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럼 가치를 키우자고요. 우리 가치를. 내가 하는 일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함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닌 이유는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가치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나는 전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가치가 커져요. 왜? 모른다고 생각해야 배우려고 하거든요. 들으려고 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수정, 보완, 개선해 나가면 큰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전 사업하는 거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것만 해요. 내 생각에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결과가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내 사이즈가 이만한 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키워놓으면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이 있고요. 중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다 틀려요. 그 나이 때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이 돼서 나 학교 지금 들어가면 공부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공부 잘하려면요. 엄마의 생각과 똑같으면 공부 잘해요. 맞지 않아요? 왜?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거든. 그럼 아이가 생각을 키워놓으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 읽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왜 어린아이들한테 위인전을 읽히는데요? 성공자들의 생각을 닮으라고 위인전을 읽히는데 그거를 책이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니까. 맞지 않아요? 네. 그거예요. 그게 성공의 원리예요. 한방향 정리하시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요.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10명 중에요. 나 혼자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생각을 딱 가지고 나 이거 실천해. 근데 9명이 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힘의 균형에 의해서요. 잘 되는 조직과 못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자 예를 들면 제가 올 한 해, 작년 한 해 동안 나와 같은 생각을 있는 사람을 넓혀나가는 데 목표를 뒀다고 했잖아요. 왜? 아무리 제가 혼자 좋은 생각 갖고 막 다수를 가지고 떠들어봤자 되니까 저러지. 사람은 100만장자니까 그렇죠. 사회는 지금 15년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제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요. 한 6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래도 약발이 맥히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반이 되면 그 조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정의 기운이 많은 조직은요. 긍정의 기운이 아무리 한 사람 두 사람의 좋게 된다도 긍정의 기운이 전파되지 않아요. 부정의 기운이 이겨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조직을 키우는 건 되게 위험한 거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치의를 도모해야죠. 그 사람들을 육성해내는 거예요. 육성해내면 어떤 일이 그 육성을 그냥 정신세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바꾸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머지 세력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든지요. 우등생이 있고요. 열등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낀 세대가 있어요. 그 알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이 힘의 균형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뜨거우면 우리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군중심리 있죠. 아니면 이 부정 우리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극 부정적인 세력과 극 긍정적인 세력의 힘의 겨루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정이 많은 시기에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결과를 내면 이 중간 사람 야 권준범 사람하고 이 사람도 1년 동안 진짜 하더니 이 사람들 바꾸고 와 대단하다. 우리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고. 야, 그러자. 우리 1년 동안 뭐 했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정의 기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스템 밖으로 나가요.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게릴라 전법을 쓰죠. 하나씩 불러내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이 한방향 정렬이 되게 어떤 거로? 긍정의 생각으로. 한방향 정렬은요. 결과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맞추는 거지. 생각이 맞아져야 결과가 맞춰진다. 리더의 생각과. 여러분들 한방향은 스폰서를 따르는 거예요? 스폰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 돼버려야 되겠네 그럼. 그죠? 네. 리더를 따르는 거예요. 리더를. 저는 누구를 따르냐면 김영구 사님을 따라요. 과거에는 이길재 사님을 따랐어요. 왜? 그 조직의 탑리더잖아요. 여기 사모님이 세분이죠 지금? 네. 자, 오광원 사님 따르는 것도 좋죠. 근데 오광원 사님보다 같은 이 항공모함에서 자, 일단 답은 뭐냐면요. 이길재 사님을 따르는 게 가장 심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왜? 이길재 사님과 오광원 사님이 한 방향이라면 곧 이길재 사님을 따르는 게 오광원 사님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오광원 사님과 이길재 사님 생각이 똑같다라는 걸 느끼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오광원 사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삐딱선을 타죠. 저는 한방향 정렬 저희 스폰서와 한방향 정렬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로 리더는 한 줄로 딱 써 있어요. 생각이.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도 여러분은 레피지 스폰서도 있고 골드 스폰서도 있고 루비 스폰서도 있잖아요. 그게 다 답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 생각인 거지. 그랬을 때 이길자 사장, 오강원 사장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맞추다 보면 다 일직선이 되는 조직이 있고 아닌 조직이 있잖아요. 자, 이길자 사장과 오강원 사장의 생각이 틀리다. 그럼 누구 답이 맞아요? 이길자 사장. 네. 그게 법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일단 박근혜 사장이라고 할 거였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저도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뭐 만족스러워 하진 않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국민이 뽑았으면 따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위를 도모해야죠. 더 좋은 대통령 뽑아야겠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만 나온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미팅이야?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려나? 뭐 이런 얘기 한다네?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참여할 때 배울 때는 어디서 언제 끝나냐면요. 사업을 검토할 때 끝나요. 검토가 해서 하기로 했다면 뭘 결정한 거냐면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의 힘을 베푸는 게 하기로 했어. 이게 사업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고 인생을 꿈꾸는 법을 전달하고 누군가의 성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 내가 성공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랬다면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배운 걸 끝난 거고 하기로 했으면 가르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 했을 때 더 많은 걸 배운다는 거 아시죠? 미팅은 모르는 걸 알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103호 강의 모르는 걸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 많이 들어야 돼요? 적게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박상용 사장님은 어떻게 비전을 주나? 이길자 사장님은 어떻게 가치를 전하나? 권준범 사장님은 어떻게 사업의 기회를 이야기하나? 그걸 배우러 가신다고요. 이 사람은 갈바닉을 어떻게 전달하나? 그거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 배워서 내 소비자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배움이 가르침의 밑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배우는 게 많아야 돼요? 가르치는 게 많아야 돼요? 가르치는 게 많아야 돼요. 가르치는 건 이 앉아있는 거 지금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저 앉아있는데 뭘 가르쳐요? 앞자리에 앉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청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좋은 복장과 좋은 외모, 비즈니스 외모를 갖추고 앉아있는 걸 가르치는 거고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자리를 착석하고 있는 걸 가르치는 거고 미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미팅 사진 찍어서 팀방에 올리죠. 그럼 뭘 안 온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미팅은 와야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미팅에 참석할 땐 이런 복장으로 오는 거다.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진짜 많은 걸 가르쳐요. 그걸 키우시는 거예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24시간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해요. 그거 집중하라. 이거만 정신세계가 바뀌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학교에서요, 8학군에 경기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학생들 수준이 틀린 거 알죠? 좋은 학교는요, 좋은 학생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네. 좋은 그룹은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곧 그런 마인드가 그 시스템을 발전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발 스폰서 탓하지 말고 그룹 탓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김범준 사장님은 왜 빛나는지 아세요? 그 밑에 파트너들이 빛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김범준 사장님 만약에 이총근 사장님도 파트너가 아니고 조규철, 유선인 사장님 이런 모든 분들이 그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면 김범준 사장님 빛나지 않아요.
곧 김범준 사장 자체를 빛나는 건 그들의 파트너들이 그를 빛나게 하는 거고, 조규철 사장님이 빛나는 이유는 그 밑에 파트너들이 빛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이길재 사장님이 빛나는 이유는 그 밑에 파트너들이 빛나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빛나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의 조직이 후지다고? 그 후진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빛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빛나지 않는 거라면 리더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셔야지. 내가 빛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우리 조직은 시스템도 좋고 뭐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 다른 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맞잖아. 당신이 조규철이 되든지 권준범이 되든지 되면 당연히 우리 스폰서가 김범준 사장이 되는 거죠. 그거 하시라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왜 하셔야 되냐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성공을 꿈꾸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지. 맞죠? 네.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또 아까 제 기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죠. 네. 성공한 사람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 중에 시스템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있어요. 시스템은 어떤 사람이 갖냐면요. 자기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시스템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건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내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 관리가 돼 있어야 남을 관리하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자기 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시스템 갖출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기 관리란 뭘까요? 되게 많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목표 관리.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표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최소 단위가 시간 관리. 그 시간 관리를 배우는 것이 텐코와 나이코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10년 후에 팀메이트가 되고 500만 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이거라고. 오늘 24시간의 목표를 이루는 거. 맞죠? 24시간의 목표도 못 이루는 사람이 어떻게 24년의 목표를 이뤄요? 어떻게 24개월의 목표를 이루냐? 하루 24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24개월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결과 뻔하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되게 중요하다.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1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란 당신이 전보다 잘했다라는 뜻이다. 조금씩 나아지라는 거예요. 강수진 씨 발레리나 35년의 발레리나 인생을 은퇴를 했어요. 작년에. 그분이 은퇴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산 거 그게 제 꿈이었대요. 언젠간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신념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몸에 밴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식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은 뭘 더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목표화하면서 그 하루를 살았더니 35년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스킨의 성공 비결이거든요. 하루를 훌륭하게 사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걸 의식화해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가르쳐야 돼. 나는 하루 매일 누군가 날 보고 있어. 그런 생각들.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상이 보면 특별한 것이 된다. 자, 생활의 습관을 바꾸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하루하루 선택, 아까 제가 선택 얘기했죠. 선택이 달라지면서 성격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인품이 올라간대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도 다른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기회가 된대요.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게 된대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 보상이 따라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복장 좀 갖추세요. 사장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장 입으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 사장님
전 구두 여태까지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저 운동화가 편해요. 아니, 저는요, 청바지밖에 안 입었어요. 저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습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더 나아지겠다는 거죠. 나아지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맨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센터를 왔다 갔다 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가고 뭐 모자 쓰고 뭐 이러고 다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 걸음걸이가 어떤지 뻔히 보이죠.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어려운 삐딱구두를 신고요. 정장을 입고 걸으면 팔자 걸으면 못 걸죠. 앉을 때도요. 다리 벌리고 못 앉죠. 그죠? 다리 꼬고 다소곳이 앉죠. 그럼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서 내가 생각도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 여러분들 정장을 입었을 때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추리닝에 모자를 쓰고 하루를 돌아다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담배를 만약에 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자에 운동화를 쓸 때 담배를 피는 거하고요. 정장을 갖춰 입고 담배를 필 때 정장을 입는 구석에 숨어서 펴요. 그런데 모자와 운동화를 쓰면 길거리 가면서 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나를 자제하게 만들어요. 알거든. 그렇게 힘든 걸 하면서 내 성격이 달라요. 인품이 달라집니다. 책 원래 못 보셨어요? 제 파트너도 그런 얘기 하죠. 전 만화책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책 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럼 사업하지 마세요. 성공 못해요. 그냥 성공 꿈꾸지 마시고요. 그냥 매니아 사업자 정도 수준? 이 정도 머물지 블루다이아몬드 꿈꾸지 마세요. 그건 사치예요. 사치. 노력하지 않고. 손에 책을 들고 걸을 때와 담배를 들고 걸을 때 걸음걸이가 틀려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흉내내는 것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책을 많이 보려면 따라하는 것부터 하라잖아요. 우선 뭐 책부터 사라고. 그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재가 책으로 가득 찬 집과 장난감으로 가득한 집과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책상에 책을 보지 않더라도요. 책상 위에 책을 쌓아놓으시라고. 제 책상 지금 가면요. 책상에 책 한 30권 쌓여있거든요. 저 일부러 쌓아놔요. 그러면 할 일 없을 때 책이라도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권사님 책 되게 많이 보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면 그걸 거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나면 나 책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전 그래서 그걸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책 많이 봐요. 금전관리 잘하시고. 사람은요. 비전이 떨어져서 사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금전이 떨어져서 사업을 그만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총알 떨어지면 비전도 같이 떨어져요. 총알 떨어지는 건 내 탓이에요. 왜? 내가 금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했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유가 있으면 펑펑 써요.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곳간에 쌀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먹어요. 그럼 쌀이 떨어지고 나서 고민을 해요. 그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범한 사람은 쌀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하고요. 아예 그만한 양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커피숍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한 달에 순수익이 3천만 원이 걸려요. 괜찮죠? 커피숍을 차리고 한 3년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요. 또 옆에 생겼어요. 또 줄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려면 그 사장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수입이 줄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아주 평범한 사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매니저를 딱 불러서 우리 왜 이렇게 수입이 떨어져? 옆에 가게들이 생겨가지고 가게 생겨도 우리 할 도리 잘하면 떨어질 일 있어? 응?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태로 하면 우리 망해. 그럼 당장 손 봐야 될 거 아니야? 구조조정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바리스타 월급 얼마 주니? 800만 원 주는데요. 뭐 비싸? 그거 커피 뽑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 우리 와이프 집에 있으니까 나와서 커피 뽑으라 할게. 그럼 그렇게 잘라도 되지? 그럼 800 아끼는 거잖아.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바꿨어요. 그럼 될까요, 장사가? 그리고 종업원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몇 명이야? 5명인데. 야, 손님 얼마나 된다고 5명이야? 반으로 줄여. 우리 딸내미 가끔 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할 테니까.
차이가 나요. 그리고 2층에 손님 낮에 있어? 낮에는 좀 있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그럼 저녁에 2층 닫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 간판불 언제 켜? 24시간 켜놓고 있는데요. 해 떨어지면 켜. 그리고 퇴근할 때 다 끄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다 줄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요? 망해요. 내가 사업이 안 되면요. 내가 사업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 사장이라는 사람이 커피숍 사장이에요. 우리 매출 왜 이렇게 떨어졌어? 옆집이에요. 지금 생겨서 우리 매출 그럼 다 글로 간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글로 가는 거야? 그거 알아봐. 사장님, 거기 바리스타가요.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사람이래요. 은퇴하고 바리스타 기술 배워가지고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그 사람이 소문도 있고요. 커피 뽑는 맛이 틀리대요. 그 사람 연봉이요. 한 달에 1,500만 원씩 준대요. 근데 그 사람 보조까지 해가지고 커피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게 그거 한 3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가요. 요즘 최신식 인테리어로 해서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거기 다 가고요. 서비스가요. 그 종업원들을 알바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외식 사업을 했던 그쪽 공부한 그 호텔 경영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을 매니저로 고용해서 그 서비스 교육을 엄청나게 시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대접받는 기분이라 저도 가서 커피 사봤더니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그거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해야죠. 맞죠? 뉴스킨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제품 뭐 쓰세요? 아, 저 그 기초라인 좀 쓰고요. 왜 에이지락 안 쓰세요? 아, 제가 사장님, 저도 사장님만큼 벌면 에이지락 쓰죠. 사장님처럼 수입이 되면 갈바닉 쓰죠. 이런 얘기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이 잘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되면 손에 장을 지실게요. 그러면 60만 원 버는 사람이 갈바닉을 매일 하고 에이지락 쓰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는 내가 만들어진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아까 그 사장은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적자의 폭은 더 늘어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목표의식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3,000포인트를 하는 사업자예요. 누가 3,000포인트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3,000포인트에 맞춰서 사업을 하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3,000포인트 하면 얼마 나와요? 7, 80만 원 나와요? 7, 8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쓰는 지출이요. 130만 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매달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근데 2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내가 현금 자산을요.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으면 편하게 사업해요. 커피도 스타벅스 마시고 밥도 8,000원짜리 먹고 그러다 이제 총알이 똑똑 떨어지는데 갑자기 컨벤션에 300이 들어가요. 그럼 컨벤션 갔다 와서 비전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거든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미리 2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알바를 하겠대요.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알바를 하면 적어도 내가 지금 현재 70만 원 벌고 있으니까 알바하면 요거 세이브 되면 나 이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안 생기겠네.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늘 만큼 마음의 여유가 또 생겨요. 그러다가 조금은 또 웃으면서 다녀요. 알바하면서 소득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흑빛으로 변해요. 왜? 사람은요 그 수준을 오래 유지 못하거든요. 발전하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에 저 직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대신 주말하고 퇴근 후에 잘 활용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직장 들어가면 또 얼굴이 탁 환하게 변해요. 뉴스키면 7, 80을 벌어도. 왜? 월급 150만 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100만 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여유롭게 사업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환경에서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잖아요. 체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돈을 있는 만큼 또 써요. 거기에 맞춰서. 그럼 또 똑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바닥에 왔을 때 열심히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이 바닥을 자꾸 낮추시면 안 돼요. 전업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프니까 바닥을 내린 거예요. 그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내려서 직장을 들어가서 바닥을 더 낮춘 거예요. 지하로. 그러다 지하 세계로 진짜 빠지는 거지. 오기 전에 내가 금전 관리는 꼭 목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80만 원을 벌고 3,000포인트에서 80을 벌고 있고 한 달에 130이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지출을 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정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지출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커피숍 사장의 지출의 우선순위는 집안 살림 돈이 아니라 가정 그 돈이 아니라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우선이에요. 수입이 생기면 건물 임대료, 관리비, 세금, 직원 급여, 운영비 다 하고 남는 돈으로 집에 와이프한테 살림하라고 돈 보내주고 개인적인 돈 쓰죠?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쓸 거 쓰고 남는 걸로 제품 사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제품 못 산다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달에는 저 랠리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돈이 너무 없어서요. 컨벤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여윳돈이 없어서. 이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어디서 줄이냐? 개인적인 비용에서 줄이는 거예요. 내가 교통비를 얼마 쓰고 있는지, 혹시 택시는 몇 통 타고 다니는지, 밥을 얼마짜리 먹는지, 70만 원, 80만 원 버는 사람이 매일 8천만 원짜리 밥 먹을 8천만 원이에요. 8천 원짜리 밥 먹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김밥 드세요. 아니면 쉐이크 드시든지. 줄이시고. 80만 원 버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2잔, 3잔씩 먹을 이유 있어요? 그냥 공지 커피 드세요. 알커피.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도 비용 줄이죠. 근데 적어도 못 줄인다. 죽어도 못 줄인다. 그럼 놔두세요.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내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막으시고. 허구한 날 전단지 맨날 사서 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제품 쓰는 거 혹시 일반 제품으로 구입하는 게 있으면 AR으로 다 돌리시고 그게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0에 내가 매달 써야 되는 지출의 비용이요. 13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줄이니까 110이 됐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목표해야 돼요? 수입을 70이 아니라 110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입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 현재 상황에서 110의 수입을 얻으려면 내가 다음 달에 얼마의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야 될지를 잡아놓는 거예요. 딱 봤더니요. 5,000포인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업은 5,000포인트에 맞는 사업 실천 계획을 만드셔야죠. 그럼 내가 5,000포인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달에 행동했던 거에 만약에 3,000포인트가 일어났다면 그거에 배의 행동을 하면 5,000포인트 나와요. 보통 3,000포인트 하는 사람의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중순부터 시작해요. 처음엔 여유가 있거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룰루랄라 다니다가 15일날 딱 진열을 딱 뜨면 큰일 났다 이달에. 어떡하지? 그죠? 그러다가 아직 15일 남아있으니까 여유 있다가 마지막에 하루 이틀에 몰아서 매출이 일어나죠. 그죠? 자, 28일 동안 만든 1,500포인트 매출이 그 사람 능력일까? 이틀 만에 만든 1,500포인트의 매출이 그 사람 능력일까요? 이틀 1,500포인트 그 사람 능력이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말일에는 진짜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걸 활용하시라고요. 곧 이게 다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한 달을 사니까 닥쳐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하루에도 1,000포인트, 1,500포인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늘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5,000포인트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해요. 10,000포인트 하는 사람과 2,000포인트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10,000포인트는요. 1일부터 계획해서 착실하게 한 달을 사는 사람이 10,000포인트 이상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2,000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 2,000포인트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트너들이? 아니죠? 다 보면 알죠? 그래서 이걸로 내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5,000포인트 그런 목표로 다음 달을 사서 5,000포인트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명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럼 그 다음 달에 5,000포인트 하기는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7,000포인트 목표, 10,000포인트 목표, LOI 목표 이런 것들. 그럼 당장에 여러분들 다음 달 수익 지금 80만 원 버는 사람이요. 다음 달 결과로 500만 원 못 벌어요? 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스킨사업 비전이에요. 왜? 그만을 한 GV 하면 되잖아요. 그 GV 2만 포인트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포인트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만포인트는 뭘 해요? 이걸로 LOI를 몇 명 넣든지 아니면 TR 챌린지 하는 거 활용하든지 해서 목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맞죠? 감정 관리하시고. 읽히지 마세요. 읽히지 마세요. 저는 늘 표정이 똑같아요. 사무실 가면. 좋고 나쁨의 폭이 없어요. 속은 쓰고 문드러져도요. 얼굴 표정은 똑같이 해요. 포카할 때 노름할 때요. 노름 잘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도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표정 관리가 잘 돼요. 못하는 사람은 좋은 거 들으면 해가지고 고고고 막 이러잖아요. 네? 나쁜 거 들으면 바로 죽어버리고. 그러니 그 사람이 계속하면 얘 좋은 패는 거야. 그걸 이용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포커페이스 하세요. 늘 포커페이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고 문제거리를 노리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나요. 여러분의 감정관리가 안 되는 건 그 현상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갑자기요 남편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1억 해가지고 갚으라고. 그럼 그날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최고조죠. 근데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이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래 집중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그 1억이 별로 감이 안 오는 경우 느끼시죠?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그런 나쁜 일이 생기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딴 생각하세요. 어떤 거 좋은 거. 내 꿈, 내 희망, 잘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걸 습관 들이셔야 돼요. 누군가가 오늘 와서 안 와서 속 썩였어. 마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 누군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쳐다보라고. 그럼 나아져요. 자신감 가지시고.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영향력.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곧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옆에 파트너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고르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사업을 오래 했는데도 결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보면 아시냐면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위로. 가고자 하는 기대 계신 분 중에 날 아는 사람. 여러분 다 그 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백만장자 팀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 사업 오래 했어. 결과가 안 나. 그럼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세요. 없을걸요.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사업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 성공해요.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은요. 내가 만약에 발레리나로 성공하고 싶다면 아이가 발레리나의 성공자가 누군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맞죠? 두 번째, 그들에게 나를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발레리나 춤은 출 수 있을지 무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못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올 새해에 목표로 한번 잡아보세요. 나를 알리는 거. 그렇다고 스토커처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알리라고 해서 문자로 전화하고 이런 거 말고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자꾸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일부러 집 앞에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 뉴스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 부정적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 안 되고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뉴스킨 어렵대.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잘하고 쉽게 한다면 뉴스킨 쉬운가 봐.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출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너무 시간 다 됐어요. 여러분 힘들죠? 맞죠? 힘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원래 힘들어요. 목표가 없어도 힘들어요. 맞죠? 그러면 네. 어떤 힘듦을 선택하실래요? 그거 선택은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 사업할 때 무지 힘들어가지고요. 힘들 때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행에 들어가 있었으면 지금 좀 보너스 주겠네.
뉴스킨을 하면서 은행 일을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은행으로 돌아갈까? 와이프 사업하잖아. 뉴스킨 하잖아. 그럼 혼자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돕다가 오면 되잖아.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뉴스킨이 힘들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은행 생활할 때 24시간, 한 달, 1개월, 6개월, 1년을 돌이켜봤어요. 힘든 게 없었을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게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야, 그래도 뉴스킨 때 힘든 게 훨씬 낫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힘든데 여기서 힘들면 백만장자가 되지만 저기서 힘들면 차장밖에 더 돼. 뭐 택하실래요? 뉴스킨 힘든 거 택하. 저 그거 계속했어요. 그게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꾸 통제. 주변 환경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통제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는 건 Y가 없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Y가 이만큼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Y보다. 곧 두려움이 Y보다 커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Y가 더 커질 때는 포기 안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커지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제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좋은 선택.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사귈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세요. 오래. 사람을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자들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내 파트너 중에서도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남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소통할 땐 잘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가 빠지거든요. 리더의 기가 빠지면 거기로 끝이에요. 그 조직은. 그래서 의식적으로 곧 여러분 소통을 할 때는요. 시스템 안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권준범은 누구만 이뻐한다가 아니라 권준범은 시스템에서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만 소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정해지면 편견도 없어져요. 무분별한 소통하지 마시고 파트너라고. 끝났네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지루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라 제 강의 많이 들었던 사람은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할 때는요. 제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룬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빠질 때는요. 자꾸 부정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룬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결과는요. 두 가지 색깔로 나타나져요. 부정과 긍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뉴스킨 한다고 다 성공해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그거는 뉴스킨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뉴스킨 뭐 많이 성공 못하잖아. 라는 얘기 하죠. 그 얘기는 8학군 다닌다고 다 서울연고대 가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LTO, 에이지랑미 잘하셨어요? 못하셨죠? 저도 못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못한 게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으면 큰일 났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잘 됐어 보세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보거든요. 나쁜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이지랑미 가지고 12만 대가 진짜 다 소유자 손에 다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15-15처럼 그걸로 뭐 15개에서 대리점이 유지되는 사람이 15개로 다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1년은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과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은 못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 있을까요? 그거에는 리더들도 안 나올걸요? 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뭐하러 나와서 공부하고 뭐하러 나와서 일하겠어. 오히려 사업자들의 체력이 약해질 거예요. 리더들도 체력이 약해지는 사람 생기고 은퇴하는 사람 생길 거고. 그 1년 동안 딱 끝났는데요. 12만 대가 다시 계약이 안 되고요. 다 끝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스템은 죽어있을 거예요.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이 정도만 나간 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춘 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행운인 거예요. LTO의 실패로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게 뉴스펜을 잘하라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리고 3월에 LTO 다시 본 판매 진짜 다시 재정비해서 잘하라고 기회를 주나 보다. 그리고 거품 빼는 작업을 하는구나. 이번에 에이지라면 12만 대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나오면 누가 뉴스에 집중하겠어요? 집중은 하겠죠. 집중하는 수가 줄어들걸요. 저도 만약에 제 15라인이요. 쫙 그거로 안정 파트너 다 했으면 저도 안 나와요. 저 모니스쿨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해외여행이나 가지. 그럼 누가 교육받고 누가 리더로 성장하고 시스템 누가 지켜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희망이 보이죠? 곧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곧 여러분들은 늘 긍정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그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새해에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변화된 생각을 유지하는 거, 늘 올바른 생각을 갖추는 방법들을 정확히 익혀서 그걸 파트너들한테 전달한다면, 복제가 된다면 그렇다고 당장 결과가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장은 할 거예요. 결과는요, 두 가지에 있거든요. 성과는 성과하면서 성과로 끝나는 성과가 있고요.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과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드셔야지 성과로 끝나는 성과로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꼭 명심하시고. 제가 장황하게 90분간 여러분들께 떠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새해에 좋은 결과 많이 내시고요. 좋은 리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도운 거예요? 네. 도운 게 아니에요. 저를 도운 거예요. 늘 비즈니스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돕는다라는 입장으로 왔으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우선을 할 거고 여기 안 올 거예요. 제가 돕는 건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저를 돕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서 훌륭한 리더가 나오고 조직이 성장하면요. 그 에너지가 저희 그룹에도 온다고. 그러니까 곧 내가 몸은 내 팀에 와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팀을 도움받고자 여기 와서 하는 거라고. 늘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시라고. 그래야 에너지가 나가요.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새해에 큰 성장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달 제일 바쁘실 텐데, 저희